2024년 8월 30일 오후 1시 54분경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저 여기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시체가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방수 공사를 하다가 시신이 나와요? 그러면 신고하신 분이 공사하던 인부신 것 같은데. 진짜 시신이었어요? 네. 저희도 신고받고 현장으로 가는 길에 잘못 들어온 신고겠지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직원한테 무전이 다시 오는 겁니다. 진짜 시신이 맞다고 했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정신없이 밟아갔더니 작업하시던 분들이 놀라서 밖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였고요. 시신을 직접 봤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공황 상태였을 것 같은데요. 야, 대체 방수 공사하던 곳이 어디길래 시신이 나왔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옥탑방도 있네. 옥상에서 발견된 건가? 뭐야, 저기 되게 좁아 보이는데 저기가 어디예요? 옥상에 옥탑방이 있었고요. 입구 반대쪽, 그러니까 건물 후면에 폭이 55cm 정도 되는 기다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양쪽에 배관을 매립해 시멘트를 발라뒀더라고요. 높이는 같았는데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딱 2배 길었고요. 작업자들이 누수 공사를 하려고 왼쪽에 빨간색 부분을 저렇게 깼더니 시신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시멘트를 깨다가 발견됐구나. 그럼 시신을 저 안에 넣고 시멘트를 발랐던 거네요? 이거 신고자들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암수 범죄가 될 뻔했다는 게 이거군요. 이거 누수 공사 아니었으면 발견 못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신고자를 포함해서 같이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공포로 얼어붙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깼던 거예요? 시멘트에 구멍이 나 있네요? 근데 구멍에 뭐가 나와 있는데 저게 뭐지? 주황색 같기도 하고 뭐야?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저게 뭐예요? 사람 종아리였습니다. 아유.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발이고요. 야. 사람 발이라고요, 저게? 까만 게 종아리고 주황색 이게 이제 보이는 발이라는 발. 거죠. 네. 종아리는 완전 말랐는데 발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시체를 이렇게 반드시 뉘어놨던 모양이네요. 그러게 길이가 딱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나중에 파보니까 두 다리 뻗고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자들 말로는 시멘트를 깨다가 고무판 같은 게 걸려서 칼로 찢었다고 했고요. 손을 넣어보니 뭔가 잡혀서 잡아당기니까 저런 식으로 다리가 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직접 손 넣은 분은 진짜 놀라셨겠는데 충격받았을 거예요. 진짜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파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절대 못한다. 가져온 장비도 버리고 가겠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건물주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그분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하시고 건물주가 작업자들한테 쓰던 장비를 모두 사주셔서 과수팀이랑 저희가 3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직접 시멘트를 깼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 건물주가 제일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럼요. 자기 건물 옥상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못하죠. 근데 이거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두 다리를 못 뻗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양쪽에 똑같은 높이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딱 2배 정도 더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 모두 똑같은 사이즈로 배관이 묻혀 있었던 거고 범인이 시신을 매장하면서 시멘트를 발랐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얼마나 작고 좁은 공간이었겠습니까? 저기가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요. 네. 들어가니 오른쪽에 방이 딱 하나였고 저 창문을 넘어가야만 하는 구조였는데요.
저희가 시멘트를 다 깨보니까 여행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우 이렇게 된 건가? 아, 양쪽 종아리만 들어 있어도 꽉 찰 사이즈인데. 가방 크기가 세로 70cm 정도 되는 24인치 기내용 캐리어였습니다. 시신은 진공압축 비닐에 쌓여 잔뜩 웅크린 상태로 완전 접혀 있었고요. 얼굴이 검정 비닐봉지로 3겹이나 씌워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수건이 둘러져 있었고요. 시신을 구겨 넣은 것도 끔찍한데 압축 비닐에 막 검정 비닐에 이거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목에 수건은 또 뭐야? 근데 16년간 묻혀 있었다면서요. 근데 발이 너무 멀쩡한 거 아닙니까? 압축 비닐팩에 쌓인 데다가 또 이제 검정 비닐봉투에 싸고 이렇게 여행 가방에 넣고 또 그 위에 시멘트까지 발랐잖아요. 근데 외부 공기하고 벌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시신이 밀랍화되는 실압화 형태로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시멘트를 깨면서 진짜 별 걱정을 다 했거든요. 혹시 이게 건물지을 초창기에 인부 중에 누군가가 몰래 갖다 둔 게 아닐까? 피해자 신원은 나올까? 불안했는데 시신을 꺼내보니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부패도 거의 안 됐고 머리카락이랑 미세한 채무까지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야, 이 시신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상태가 좀 너무 놀랍다. 신원 확인은 바로 됐던 건가요? 지문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나오진 않았고요. 시신을 펴보니까 키가 162cm에 위에는 속옷만 입고 아래는 검은색 긴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생리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추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이었어. 그러니까 옥탑방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세입자가 없었습니다. 빈방인 지 4년이나 됐다고 했고요. 건물주는 다른 층에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면 자고 가던 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냄새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고요. 저렇게 매정을 해놨는데 냄새가 났겠냐고. 그래서 형님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걸 건물주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건물이 지어졌냐고 하니까 22년 전인 2002년에 남편이 직접 인부들이랑 같이 지은 건물이었다고 했고요. 쭉 남편이 관리해 왔는데 4년 전인 202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 4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누가 건물에 들어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피해자가 누군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상황이었네. 그땐 누군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건물 대장이랑 각 호수에 누가 살았던 건지 일단 확인해 달라고 서에 연락을 넣어놨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집주인이 옥탑방에 세입자가 딱 한 명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2년 동안 딱 한 명 있었다고요? 그럼 한 사람이 살다가 2020년에 이사를 갔다는 얘기네요? 이사를 간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갑자기 사라져서 월세가 계속 밀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명도 소송으로 2년 전에 세입자를 완전히 뺀 상황이었던 겁니다. 2016년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보증금도 못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무렵에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은 시신 발견 당시 50대 초반이었을 여성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주소지가 시신이 발견된 옥탑방으로 나옵니다. 옥탑방이요? 근데 세입자는 8년 전에 사라졌다면서요? 네, 건물주 말로는 그 건물 다른 방에 살던 여성이었는데 남성이 옥탑방에 들어오면서 살림을 합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모두 관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일은 모른다고 했고요. 야, 그러면 옥탑방에 동거남이랑 같이 살던 여성이 살해됐다는 거잖아요? 동거남 갑자기 사라진 거고 그럼 뭐 범인은 동거남인 거 아닌가요? 아무도 여성을 찾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건 암수 범죄라고 했던 거구나. 이 여성을 애타게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고요. 이미 13년 전인 2011년 8월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실종 여성이 30대 후반이었고요.
아, 있었네. 어머니가 실종신고까지 했고. 근데 8월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13년 만인 8월에 시신이 발견된 거네요, 그럼. 피해자 어머니가 이 충격이 진짜. 아, 그럼요. 딸이 새들어 살던 집에서 온몸이 구겨진 채 이렇게 시체로 발견됐으니 뭐 이건. 근데 실종 신고가 13년 전이면 이게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사건 시작할 때 16년간 묻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았던 시점이 실종 신고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 마지막 통화였던 거죠. 마지막 통화하고 3년이나 지나고 실종신고를 했다고? 3년이나 있다가 신고를 한 거죠? 제가 어머니한테 사정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어머니는 딸이 어쩌면 부산으로 오는 배에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다에서 뛰어내렸을 거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딸이 일찍이 결혼을 했었다는데요. 남편이랑 애들을 한날 한시에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가족들이랑 연까지 끊고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했고요. 아이들이랑 남편까지 다. 뭐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건 뭐 모든 삶이 그냥 멈춰졌겠네요. 네. 눈을 감으나 뜨고 있으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딸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제에 있다고 하면서 같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갔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있지 말고 와라. 가게 하나 내줄 테니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까지 당했나 보네. 그러면 그 사기를 당했다고 연락 온 게 마지막 통화였겠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왔는데 같이 살던 남자가 있다며 그 남자한테 집이랑 살림살이 다 내주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오다 마음이 바뀐 줄 알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요. 가을 무렵이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버텨냈던 딸이 괴로울까 봐 연락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던 거네요.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실종 신고를 했던 건데 딸의 집 주소까지 찾아서 옥탑방까지 가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으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 생각하셨더라고요. 형사님도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었겠어요? 진짜 조심스러웠고요. 어떻게든 같이 살던 남자부터 찾아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야죠. 무조건 찾아서 물어봐야죠. 근데 분명 2008년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실종 신고받고 당시에도 수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당연히 실종팀에서도 백방으로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이미 3년이나 지난 데다 실종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통신 기록도 그때는 1년 이상 통신사에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실종수사팀 기록을 보니까 동거남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계속 같은 말만 했더라고요. 평소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자주 싸웠고 갑자기 짐 싸들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가버려서 연락을 안 했다 이런 식이었고요. 시신이 발견되기 5년 전인 2019년까지도 수사를 계속했는데 건물주랑 통화한 기록을 보니까 이야기를 부풀렸더라고요. 근데 5년 전까지 계속 추적 중이었던 거네요. 지금 보니까 피해자를. 그때는 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가 들키자 돈까지 들고 도망갔다고 했고요. 피해자 친구한테 우연히 들었는데 일본으로 갔다는 말도 동거남이 했다고 합니다. 그땐 살아 계셨으니까 저희가 수사할 때 만난 건물주의 남편 진술이었고요. 근데 16년이 지난 지금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16년. 진짜 너무 긴 시간인데. 사인은 나왔나요? 저희는 처음에 목에 둘러있던 수건 때문에 질식사를 의심했는데 목을 조른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마와 뒤통수에 찢어진 상처들이 있었고 손과 팔에 방어운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두개골을 열어보니 뒤통수의 머리뼈와 턱뼈가 골절된 게 확인돼 둔기에 머리와 얼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다고? 대체 그 남자가 누굽니까? 피해자와 같이 살던 그 나쁜 피해자보다 8살 많은 남성이었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폭력으로 전과가 13범이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2016년에 마약하다 잡혀서 1년을 교도소에 살다 나왔더라고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 판매까지 한 걸로 기록돼 있었고요. 이 마약을 했다고요? 이거 투약에 팔기까지? 2016년부터 월세도 안 내고 사라졌다고 한 게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던 거네요. 근데 출소 후에 다시 그 집에 안 나타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아니었으면 거기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찾았나요? 지금부터 같이 살던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집에 안매장한 채 여자친구 시신과 8년을 동거했던 범인을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씨 본인 명의로는 휴대전화도 없었고요. 등록된 주소지가 경남 양산이었는데 주소지에 살고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꽁꽁 숨었네. 2024년에 휴대전화 없이 사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통날까 봐 자기 명의로는 하나도 해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소지에 가봤더니 시신이 발견되기 딱 25일 전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계속 양산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거주지를 모두 확인했더니 동생이 양산에 살고 있었고요. 동생 명의로 휴대전화가 2대로 나와서 조사해보니까 이 씨가 마약으로 출소한 다음 날 개통한 게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동생 명의로 살 생각이었네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못 잡을 줄 알고. 아유, 참 멍청하다. 기가 막히다, 이거. 그래서요? 1년 전이었던 2023년에 자전거를 훔쳤다가 양산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때 번호도 동생 번호를 적어 놓은 게 확인돼서 이 씨가 쓰고 있던 번호가 확실하다 싶어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보니 양산의 다른 동네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으로 부동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기지국 위치가 잡힌다고 해도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는 몇 호에 사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거하는 게 중요해서요. 형님이 부동산 번호를 찾자마자 야, 이거 곧 수갑 채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부동산에 찾아가서 남성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여동생이랑 같이 와서 여동생 명의로 계약했다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소를 호수까지 정확하게 받아냈죠. 바로 잡으신 거죠? 김영사님은요, 이 씨가 지금까지 마약을 못 끊었을 거라고까지 예상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나 짝 좀 보자, 씨. 돈가스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씨 모른다. 본인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씨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일단 고지는 우리가 끝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실 수도 있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체포구속 체포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포 시간 14시 30분입니다. 피쩍 말랐네요. 네, 마약이 오래된 것 같아요. 같이 산 여자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저게? 수갑 채울 때 말투가 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게 마약한 것처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것부터 바로 치웠습니다. 거제로 데리고 올 때까지 뭐 저항 한 번 없이 오긴 했는데 나중에 소변 검사해 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체포된 그날 점심쯤에 팔에 필로폰 주사를 꽂았다고 했고요.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급히 변기에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가지가지 안 놈이네. 그 마약으로 감옥까지 갔다 와놓고서 정신 못 차렸네.
인정은 해요? 실종 때 다 조사받았고 무조건 모른다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털어놓은 얘기가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쇠톱으로 문고리를 따고 들어갔고 모르는 남자가 알몸 상태로 있어서 화가 나서 몇 번 때렸는데 피해자 혼자 넘어져 사망했다고 했고요. 몇 번이나 같은 걸 물어보니까 죽일 심정으로 내리친 건 맞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쇠톱으로 누가 밖에서 문을 따는데 계속 알몸을 입겠냐고. 쇠톱을 밖에 따고 있는데 누가. 말도 안 되죠. 다 말도 안 되는 거 말이 같아요. 안 되는 소리.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 탓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이랑 범행 도구를 싹 다 모아서 바다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를 뒤집었죠. 피해자 시신 사진을 들이미니까 순간 당황하더니 저한테 어디서 찾았냐고 묻더라고요. 당신이 살던 집에서 찾았다. 당신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겠냐고 하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찾았는지 네가 왜 물어보니 그거를. 두 번째 조사 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큰일 났다는 걸 인지한 것처럼 보였고요. 자꾸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끔 얘기를 꾸며냈습니다. 뭐라고 머리 굴렸어요? 쇠톱 얘기는 쏙 빼고 집에 가니 방에 마약이랑 주사기가 나뒹굴고 있었고 모르는 남성이랑 알몸 상태로 있었다. 근데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 남자가 자기보다 낫더라는 말에 화가 나 뚝배기 뚜껑으로 때려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뚝배기는 내가 날리고 싶다. 이씨. 만약에 투여를 했다면 부검 때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아니 왜 그랬답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마약도 피해자 때문에 시작하게 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시신이 운전했다고 했잖아요. 부검 결과에 마약 성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덮어 씌우는 거지. 저는 그 범죄도 너무 화가 나지만 비겁한 게 더 화가 나요. 피해자 탓만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조사 때마다 피해자가 같이 있었다던 남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남자라고 했다가 호스트바 종업원이라고 했다가 생각해보니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마약 판매책이다. 뭐 그렇게 돌다 사실 모르는 남자라고 했는데요. 근데 남자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야 그러네. 그걸 몰랐던 거네. 기가 막히다 이거 참. 나중에 모두 밝혀진 사실이지만 피해자는요,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에 의하면 항상 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하고요. 이 씨가 선불로 미리 당겨받은 돈을 피해자가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불법 성매매까지 시켰다고 하고요. 아, 놈이네. 어머니가 그런 자신을 보고 마음 아플까 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요. 가게 하려던 동업자가 돈 들고 사라졌다고 피해자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동거남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됐죠. 아마 사기당한 얘기를 어머니께 꺼내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와 통화한 친구 말로는 드디어 동거남이 진 빚을 다 갚았다면서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여자가 떠난다니까 눈이 돌았던 거네. 이 기생 이거 씨. 근데 이 씨 말로는 범행한 시각이 2008년 10월 10일 오후 2시쯤이었다고 했는데요. 건물주가 집을 짓고 남은 시멘트랑 벽돌을 옥상 창고에 둔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 시멘트로 바르고 마지막에 허리를 펴니까 저 멀리서 조선소 직원들이 퇴근하고 노을이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오후 5시쯤이라고 진술했던 거죠. 야 뭐야 그럼 3시간 만에? 야, 그 시간 안에 그럼 그렇게 여러 번 싸서 시멘트까지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배관을 묻어둔 높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건물주가 모를 정도로 대충 급하게 막 시신을 시멘트로 그냥 숨겨놓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3시간 만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발적인 사건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즉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술 중에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굴삭기 기술이 있어서 월 3,400원 번다고 주장했는데 동생한테 생활비를 받아 쓴 걸로 확인됐고요. 그 옥탑방에 살면서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유, 시신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하죠? 야, 저게 말이 돼? 할 수가 있다고? 병만 있지 같이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 방으로 치면은요. 네. 근데 저게 가능하냐고. 자백받고 하느라고 아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약에서 깨면 또 이제 약이 취한 것처럼 했을 거고 네. 심신미약도 주장했을 거고. 아니 온갖 쇼를 다 온갖 했을, 쇼다 했을 것 같아요. 추정이 돼요. 아, 난 이런 가 있냐. 죄값은요? 살인으로 14년, 마약으로 2년 6개월, 그렇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16년 6개월인 게 말이 돼요? 어떻게 뭐야 지금 시신이 묻혀있던 게 16년인데 그보다 6개월 더 많다고?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신 암매장 건은요? 그건 제목에 없어요? 사체 은닉죄는요, 범행 시기인 2008년법 기준으로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버려서 기소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지옥 갈 거예요.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편도 사고로 잃고. 그러니까. 아휴. 근데 정말 누수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 그러니까 저 건물이 헐어지지 않는 이상 네. 사실 발견되기 어렵죠. 즐겨봐 이 채널.